아침 8시 박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린 빛이 들어왔습니다. 몇 시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매일 같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무릎도 욱신거렸습니다. 으윽!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엔 관절약 2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먹었던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영수는 약을 보다가 그냥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는 켜지지도 않았는데 리모컨이 소파 팔걸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우유 한 팩, 그리고 며칠 된 반찬 몇 가지. 영수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나가서 먹을까? 혼잣말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혼잣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말이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언제나 이렇게 고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회색빛 머리, 처진 어깨, 구겨진 티셔츠.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침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학교 교문 앞에 서면 아이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복도를 지나면 동료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 선생, 오늘 3교시 있지? 네, 중간고사 준비 중입니다. 교무실에 앉으면 할 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험지 채점, 생활기록부 작성, 학부모 상담 전화. 바빴습니다. 정신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매 순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퇴직식 날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35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자 몇 명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영수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산책도 나갔습니다. 이게 진짜 휴식이구나. 영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오후가 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내일이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딸 민지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럼 됐어요. 바빠서 못 가는데 곧 갈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지라는 말은 한 달 전에도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같이 퇴직한 동료 정호는 손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후배 기철이는 재취업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수야, 나중에 한번 보자. 모두가 바빴습니다. 영수만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 영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관절이 쑤셨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나이 드시면 원래 그래요. 운동 좀 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동 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앉게 됐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운동은 내일 하지. 내일도 모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영수는 근처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간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하나요. 네. 주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국물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영수만 멈춰 있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영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기운이 없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또다시 그 고요함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노인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영수는 그 화면을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소파 팔걸이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절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맞으시죠? 전화 너머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영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저는 같은 아파트 1402호에 사는 김미자라고 합니다. 선생님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영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김미자.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여자였습니다. 항상 밝게 인사하던 사람. 아,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글쓰기 모임을 하거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예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오세요. 글쓰기 모임. 영수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글 같은 건 안 써봐서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이에요. 그냥 수다 떨러온다 생각하고 오세요. 선생님이셨으니까 이야기 많으시잖아요. 미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글쓰기. 언제 글을 써봤던가. 영수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쓸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양식에 맞춰 쓰는 거였습니다. 진짜 내 이야기를 쓴 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다 떨러 온다 생각하고 오세요. 미자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는데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볼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히 민망하기만 하겠지. 그런데 발걸음은 이미 옷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바지도 찾았습니다.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다가 다시 옷을 벗었습니다. 내일 생각해보자. 하지만 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영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충분히 늦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벗었습니다. 다시 신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주민센터는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자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글쓰기 모임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뭐라고 하지?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되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박영수 선생님. 김미자였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영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다들 기다렸어요. 미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영수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순덕이에요. 반가워요.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우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영수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딱딱했습니다. 손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미자가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영수 선생님, 먼저 해주실래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영수는 목이 말랐습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국어교사였고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와,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럼 글 잘 쓰시겠네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영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괜찮아요. 여기선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종이 묶음을 나눠줬습니다. 오늘 주제는 잊지 못할 하루예요. 어떤 하루든 좋아요. 슬펐던 날, 기뻤던 날, 평범했지만 특별했던 날. 자유롭게 써보세요. 영수는 백지를 받았습니다. 펜을 집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펜을 쥐어봤던가. 주변 사람들은 이미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영수는 백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잊지 못할 하루. 그런 날이 있었던가. 퇴직한 날?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오히려 잊고 싶었습니다. 결혼한 날? 너무 오래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날? 그것도 흐릿했습니다. 영수는 펜을 내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첫 출근 날. 26살 박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배 교사들이 돌아봤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이에요? 네, 박영수입니다. 그날 첫 수업을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호기심, 기대, 약간의 장난기. 칠판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영수,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영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26살 나는 처음으로 교단에 섰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떨림, 설렘, 두려움이 모두 펜 끝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그만 쓰시고 한 분씩 읽어볼까요? 미자의 목소리에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이를 보니 빼곡하게 글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먼저 읽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 이야기였습니다. 진우는 군대 시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모두의 이야기가 끝나자 미자가 영수를 봤습니다. 선생님도 읽어주세요.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은데요. 괜찮아요. 우린 듣고 싶어요. 순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종이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26살 나는 처음으로 교단에 섰다. 읽는 동안 방은 조용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만 흘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와, 순덕이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글 정말 좋네요. 그날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요. 떨리는 게 느껴져요. 영수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미자가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영수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올게요. 대답이 나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고요함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쓴 글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뭘 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답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쓰고 싶은 것 써?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진짜 웃는 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안에선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영수는 모임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도 갔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화요일 오후 2시는 영수의 일정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약속이 생긴 건 5년 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밝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전보다 덜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나가볼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영수는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천으로 닦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공원이 보였습니다. 가까웠습니다. 5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섰습니다.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무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볍게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다음 날도 공원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수월해졌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숨이 덜 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글쓰기 모임이 끝나고 미자가 말했습니다. 영수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역사 이야기 들려주실 분을 찾거든요. 선생님이셨으니까 잘하실 것 같아서요. 역사 이야기. 영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들. 교단을 떠난 지 5년이었습니다. 다시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서 아니에요. 선생님 글 읽어보면 이야기 정말 잘하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영수는 주민센터 강당에 섰습니다. 앞에는 초등학생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장난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영수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 선생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알죠? 네.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싸웠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영수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량해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들은 집중했습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거북선은 진짜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웃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등껍질처럼 덮개가 있었거든요. 우와.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느낌,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한 아이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엔 세종대왕 이야기 해줄게. 와, 기대할게요. 아이가 뛰어나갔습니다. 영수는 빈 강당에 섰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우유, 그리고 며칠 된 반찬.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마트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채소 코너로 갔습니다. 상추를 골랐습니다. 토마토도 담았습니다. 고기 코너에서 삼겹살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섰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도마를 꺼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요리를 했던가. 상추를 씻었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했습니다. 밥을 퍼서 상에 놓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기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영수의 하루는 달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전엔 다음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화요일엔 글쓰기 모임에 갔습니다. 토요일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몸도 달라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도 달라 보였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딸 민지였습니다. 응, 민지야. 요즘 괜찮으세요? 뭔가 목소리가 밝으신 것 같아요. 영수는 웃었습니다. 응, 요즘 좀 바빠. 바빠요? 무슨 일 하세요? 글쓰기 모임도 다니고 아이들한테 역사도 가르치고. 정말요? 대박이다. 아빠 멋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오랜만에 밥 같이 먹어요. 그래. 기다릴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지만 가로등이 밝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으로 갔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썼습니다. 공원 산책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웃던 모습을 썼습니다. 민지와의 통화를 썼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밤이었습니다. 영수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쓴 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에 갈 것입니다. 아이들 수업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저녁엔 또 글을 쓸 것입니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이게 계속될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무너질까봐, 다시 멈춰버릴까봐.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이불을 덮어쓰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토요일 아침 영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저 민지예요. 응, 민지야. 오늘 준호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날이거든요. 아빠도 오실 수 있어요? 준호. 영수의 손자였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나도? 네. 준호가 할아버지 오셨으면 좋겠대요.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원한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그래. 갈게. 좋아요. 오후 2시예요. 학교 강당에서 만나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보이나? 학교는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영수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니 운동장이 펼쳐졌습니다. 영수는 멈춰 섰습니다. 35년간 들어갔던 학교와 비슷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분필 냄새, 급식실 냄새,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앞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수는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영수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빠는 의사예요. 두 번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요리사예요.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준호 차례가 왔습니다. 준호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할아버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영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에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역사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아버지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요. 저도 들었거든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영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글도 쓰세요. 할아버지가 쓴 글을 읽어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준호는 영수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수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아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했죠? 영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정말 잘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이야기 들려주는 사람이 될래요. 영수는 무릎을 굽혀 준호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래, 너라면 잘할 수 있어.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도 촉촉했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준호도 말하잖아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재미있대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재미있어. 아빠,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집에 가요. 그래. 민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엔 세종대왕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해줄게. 그리고 거북선 이야기도요. 알았어.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민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위 준혁이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응, 왔어. 준호가 오늘 발표 정말 잘했다면서요? 응, 잘했지. 준혁이 웃었습니다. 요즘 장인어른 이야기 많이 들어요. 주민센터에서도 인기 많으시다면서요? 영수는 쑥스러웠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니에요. 준호가 매주 토요일만 기다려요. 할아버지 수업 듣는 게 제일 재미있대요. 영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삼겹살, 김치찌개, 나물.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부터 이야기 들려주는 일 하셨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 몇 달 전부터. 와, 그럼 이제 시작이네요.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얼굴도 밝아지셨어요. 응. 요즘 매일 아침에 산책해. 와, 정말요? 대단하시다. 준혁이 감탄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걷는 거지.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재미있었어요? 응, 정말 재미있었어. 저도요. 할아버지 오셔서 기뻤어요. 준호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버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두웠지만 밝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에요. 준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썼습니다. 준호의 발표를 썼습니다. 가족과의 저녁을 썼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밤이었습니다. 영수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마음도 반듯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피곤함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내일은 밝을 것입니다. 영수는 알았습니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스스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밝아질 것입니다.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습관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글을 썼습니다. 어제의 일을 썼습니다. 오늘의 계획을 썼습니다. 때론 과거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때론 미래의 꿈을 적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글을 다 쓰고 종이를 접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쌓인 글들이 보였습니다. 얇은 책 1권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언젠가 책으로 만들어 볼까? 생각이 스쳤습니다.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혔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몇몇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들과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몸이 깨어났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땀이 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우유, 빵, 야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삶았습니다. 빵을 구웠습니다. 상추와 토마토를 썰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주민센터 수업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글 창제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혼자 연습했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다듬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미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영수 선생님, 오늘 모임 후에 차 한잔 어때요? 영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곧 답이 왔습니다. 카페 은행나무에서 4시에 만나요.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일정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 주민센터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준호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영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예요? 한글 이야기야. 와, 기대돼요.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웃었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한글은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이요.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만들었을까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요. 정확해요. 그때는 한자만 있었거든요. 어려웠죠. 영수는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의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 주엔 무슨 이야기예요? 글쎄, 뭐가 좋을까? 임진왜란 다시 해주세요. 영수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해줄게. 준호는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영수는 빈 강당에 섰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순간이 좋다.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후 4시 카페 은행나무에 도착했습니다. 미자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요. 영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자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이들이 잘 들어줬어요. 당연하죠. 선생님 수업은 정말 좋으니까요. 미자가 웃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영수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그때는 좀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글쓰기 모임에 오셔서 정말 기뻐요. 저도 고마워요. 미자 씨가 전화 안 했으면 당연한 일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집에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나눴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다음 주 화요일에 봐요. 네, 그때 봬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고 따뜻했습니다. 참 좋은 하루였어. 생각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였지만 정성스럽게 먹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쌓인 글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읽었습니다. 첫 글이 보였습니다. 26살 나는 처음으로 교단에 섰다. 떨리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다음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공원을 처음 걸었다. 그날의 뻐근함도 기억났습니다. 또 다른 글. 준호가 나를 소개했다. 그날의 벅찬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영수는 글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났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72세.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영수는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공원에서 조금 더 빨리 걸어볼까? 미자 씨에게 다음 주 글쓰기 주제를 물어봐야겠다. 준호한테 전화도 해야지. 다음 수업 준비도 시작하자. 글을 쓰다 보니 미소가 나왔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만날 사람도 많았습니다. 기대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영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겠지. 확신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꿈이었습니다. 준호가 손을 흔드는 꿈이었습니다. 민지가 웃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단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영수는 꿈속에서도 웃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인사였습니다.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준비됐습니다. 오늘을, 내일을,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준비가. 박영수는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